자, BT입니다. 오늘 임플란트에 대한 기사를 한번 볼 텐데, 이게 평생 충치가 안 생긴다라고 생각하고 임플란트를 안심했는데, 뜻밖의 반전이 오는 거예요. 임플란트 한다고, 평생 이제 충치 없이 그렇게 지낸다, 이런 거 아니고, 임플란트 한다고 이제는 이빨에 대한 걱정 끝이다가 아니고, 거의 모든 게 그렇지만 이렇게 관리가 진짜 잘 돼야 돼요. 임플란트도 어디서 하는 것도 중요하고, 저도 벌써 한 4, 5년 됐나? 하여튼 임플란트를 그냥 대대적으로 완전히 많이 했는데 쪼매날 때부터 이빨 관리가 잘 안 돼서 정말 김치 한 쪼가리 하나도 씹어 먹기가 힘들어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막 남들 이렇게 막 고기 뜯고 이런 거 보면 너무 부럽기도 했었는데 치과 가는 게 또 무섭잖아. 그리고 비용도 또 많이 들고 동네에 있는 치과를 가는 거랑 또 무슨 저런 어떤 이 치대 병원에 가는 거랑 그런 거는 또 전혀 또 비용이 또 다르죠. 동네 병원에서 하는 것보다 그런 치대병원 여기 같으면 대구에 있는 경대치대나 이런 데 가는 게 비용이 2배 이상 3배 이렇게 들 수도 있죠. 그래서 어디 또 가느냐, 어느 치과에 가야 되느냐. 임플란트 하기 전에 저도 수도 없이 여러 군데 동네에 있는 구미에 있는 괜찮다는 치과들도 몇 군데 가서 견적도 내봤고 기간은 얼마나 걸리지 그런 거 다 해봤는데 정말 한번 해놓고 나면 오래 죽을 때까지 써야 되는 게 이빨이라고 하니까 이양할 거 조금 더 꼼꼼하게 잘 하자. 어떤 데는 가니까 뭐라더라? 제가 임플란트를 할 게 진짜 한두 개가 아니고 진짜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한 달, 2달 만에 다 해줄 수 있다고. 제가 그냥 임플란트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하고 한 걸로 보면 이게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건데 있는 이빨을 뽑고 또 어떻게 보면 이 임플란트 하려고는 이렇게 심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시간들이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주기를 두고 다 어떤 기간을 줄여서 조금 시간이 충분히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게 금방 해준다고 그러니까 영 믿음이 안 가더라고. 또 이렇게 그렇게 일찍 이렇게 또 되물어마 약간 조금 시간을 조금 늘려서 한 달 조금 더 걸려서 한 2달이 될 수 있다거나 3달이 될 수 있다거나 뭔가 믿음이 안 가는 그런 얘기들을 자꾸 해서 저도 경대치대 가서 임플란트를 해서 그래서 지금 그렇게 있으면서도 계속 주기적으로 가요. 주기적으로 6개월에 한 번이든 이렇게 아니면 그 처음에 임플란트 하고 얼마 안 됐을 때는 6개월보다 더 잦은 더 빠른 어떤 주기로 이 병원에 가서 계속 치과에 가서 그 경대치대 가서 계속 관리를 했죠. 상태는 제대로 돼 있는지 어디 아픈 데는 없는지 불편한 데는 없는지 또 중간에 있는 치석이든 뭐든 그런 거 있으면 또 그것도 제거하고 계속 뭔가 관리를 했어요. 지금도 다음에 또 언제 갈지 또 예약을 다 잡아놓은 정도로 계속 뭔가 주기적으로 관리해야 돼요. 저는 그래서 경대치대도 가고 제 이빨 했던 그 사람이 이제 경대치대 나와서 따로 개인병원 치과 차렸는데 거기도 가서 두 군데를 주기적으로 다니면서 이렇게 보면은 치아 관리를 하고 있어. 그렇지 않으면은 아마 지금 이렇게 하고 나서 오랫동안 아무 이상 없이 잘 쓰지 못할 거. 지금도 가도 맨날 그 관리 의사나 간호사나 계속 저한테 양치질 좀 더 꼼꼼하게 잘해야 되고 치실 써야 되고 좀 그렇게 얼마나 요구하는 게 많은데요. 어쨌든 임플란트를 한번 한다고 그게 끝이 아니고 계속해서 관리가 돼야 되는 거. 여기 지금 여기 무슨 기사인지 안 보면 그런 식으로 임플란트 한다고 해서 이제 충치도 안 생기고 이제 관리도 안 하고 그냥 계속 평생 잘 쓸 수 있겠구나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란 얘기를 하겠죠. 자, 보면 임플란트는 유치 또는 영구치에 이은 제3의 치아라고도 불린다. 해놓고 나면 옛날 조그만 날 됐었던 생이었던 거는 유치나 아니면 영구치 다음으로 제3의 치아라고도 부르기도 하죠. 그런 영양 접치 그리고 어려 보이는 외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건강하고 튼튼한 치아는 필수적이다. 왜 이빨이 시원찮으면 이 입 주변도 그렇고 이런 턱이나 이런 쪽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생긴 것도 외모에도 크게 영향을 미쳐. 그래서 정말 하얗게 이빨, 건강한 이빨이 보이는 것도 그렇지만 이 턱이나 이런 외모에도 치아가 큰 영향을 미치는 건 맞죠. 기존 치아에는 못 미치지만 임플란트는 뭔가 이렇게 상실된 치아 기능을 가장 효과적으로 회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널리 시행되고 있다. 임플란트가 어떻게 보면 제일 확실한 어떤 보완책이 되는 거죠. 이빨이 없거나 아니면 이빨이 좀 이렇게 상태가 안 좋거나 그럴 때는.
그렇지만 다소 아쉬운 부분도 어떤 적절한 수술과 관리로 어느 정도는 보완할 수 있다. 뭔가 임플란트에서 좀 아쉬운 부분도, 이것도 아무 상태나 뭐 아무 어떤 사람들이나 임플란트를 다 할 수 있는 게 그런 치아 상태나 뭐 잇몸 상태나 뭐 이런 거 봐서 거기에 맞는 어떤 뭐 추가적인 수술도 할 수도 있고, 또 뭐 하고 나서도 또 이렇게 관리도 하고 뭐 그렇게 해야 돼요. 자, 뭐 경동 경희대 치과병원, 뭐 여기 경대 치과병원하고 같은 거죠. 강동에 있는 경희대 치과병원에 어떤 생체 재료 보철과 이 보철과, 뭐 보철과도 있고 뭐 치주과도 있고 막 다 그렇다고, 치과 치대병원 가면. 그럼 보철과의 이 교수로부터 임플란트 치료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한번 알아보자고. 제가 지금 그 경대 보철 어떤 그 임플란트 하면서 했던 그 보철과 교수가 딴 데 나가서 독립해서 치과를 차려줘서 거기도 가서 관리받고, 뭐 경대 치대도 관리받고, 뭐 같이 관리를 받는다 했죠. 자, 계속 보면. 자, 임플란트 치료라는 게 이런 상실된 치아를 대신해서 티타늄으로 만들어진 치근, 어떤 치아 뿌리, 치근과 치관을 씹는 치료를 말한다는 거. 티타늄은 뼈랑 완전하게 붙는 곳으로 잘 알릴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티타늄을 사용해서 쓴다는 거죠. 이런 특징으로 신체의 어떤 다양한 뼈에 대한 보형물을 만들 때 어떤 티타늄을 잘 쓴다는 것. 특히 이 턱뼈에다가 이런 치근, 다시 말해 치아 뿌리 역할을 하기 위해서 씹는, 식립하는 이런 티타늄 임플란트, 치과용 임플란트라고 부른다. 어떤 이 턱뼈에다가 어떤 치근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식립하는 그런 어떤 티타늄 임플란트를 어떤 치과용 임플란트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치과용 임플란트로 이런 티타늄을 재료로 많이 쓴다는 거. 이렇게 치근을 심고 나면 그 치근하고 연결해서 올려놓는 치아, 다시 말해서 그 이빨에 심어놓을 치아 머리, 치관을 임플란트 어떤 보철이라고 한다는 거. 그래서 어떤 이렇게 임플란트 치근 심고, 그리고 또 거기다가 또 이렇게 막 제가 경험을 이 치관 이거 심을 때 보면 마치 제가 로봇이라고 된 것처럼 막 거기 막 드라이브로 돌리는 것처럼 막 돌려서 이렇게 치관을 심어.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이 이빨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빨 형태, 그런 색깔의 어떤, 이빨도 뭐 색깔도 정하고 또 너무 막 하얀 그런 어떤 이빨이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색깔이나 아니면 재료나 이런 것도 택하긴 하더라고. 그래서 어떤 이 임플란트 그리고 임플란트 보철 뭐 이렇게 나눈다는 거죠. 그래서 치과용 임플란트 치료는 치아가 아예 없는 완전 무치아 또는 드문드문 빠진, 이빨이 드문드문 빠져있는 부분 무치아 환자의 그런 상실된 치아를 해넣는 치과 보철 재료의 한 종류다. 저 같으면 RA로 해서 뭐 진짜 제 이빨이라고 가지고 있는 건 달랑 4개밖에 없어. 나머지는 다 임플란트. 그래서 완전히 치아가 없는 완전 무치아, 아니면 드문드문 빠진 부분 무치아, 뭐 이런 게 있다는 거죠. 임플란트 치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결국은 이렇게 상실된 그 앞, 다시 말해 아래의 치아가 이렇게 맞물리지 않죠. 이빨이 드문드문 빠져 있거나 뭐 상태가 안 좋으면 그런 것들을 회복해서 그러니까 정상적인 어떤 저작, 그러니까 씹는 거 얘기하는 거죠. 정상적으로 씹는 걸 가능하게 하는 게 보면 임플란트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죠. 그래서 임플란트에서 그 다음에 제가 제일 처음에 임플란트 학원에서 먹었던 게 뭐 국수였어, 국수. 칼국수. 근데 그 국수도 처음에 먹기에는 되게 좀 불편했어. 뭔가 이렇게 없던 이빨이 생겨서 씹으니까 이게 씹는 것도 되게 어색하더라고. 그 전에 물론 뭐 그냥 임수용 이빨을 해서 그냥 먹고 씹고 하긴 했었는데, 그래도 제대로 이제 다 임플란트 치료 끝나고 나서 씹는데, 그 국수를 먹었을 때 그 경험이 아직도 나. 그 국수 연약하고 약하디 약한 그 국수 가닥도 처음에 끊는 게 왜 이렇게 어색한지 제대로 잘 되지도 않고, 물론 지금은 뭐 웬만한 음식들 다 안 가리고 다 잘 먹고 씹고 뜯고 하지만, 그때는 그 칼국수, 그 국수 가닥을 끊는 것도 어색했어, 처음에 할 때는. 여하튼 이렇게 이 임플란트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런 정상적인 저작, 씹는 거를 가능하게 하는 거죠. 이렇게 아래 위 이빨이 물리는 걸 제대로 해서 맞물리면. 그래서 보철과 교수가 제일, 병원 가면 보철과 교수한테 제일 많이 듣는 게 앙 하고 물어보라고. 그래서 제대로 이렇게 아래 이빨이나 아니 뭐 밑에 이빨이랑 이게 잘 물리는지, 치아가 잘 물리는지 그런 거 확인하는 거. 보세요. 그래서 앙 하고 물어보라는 그런 말 제일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지금도 한 번씩 그렇게 가면 한번 물어보라고. 응 하고 나서 뭐 좀 어색한 데 없냐고 물은 거 계속 확인하고 체크하고 하죠. 자, 입술에 가려서
숨어있는 아름다움인 치과적 심미를 개선하는 것도 임플란트 보철의 목적. 물론 뭐 치아가 조금 삐뚤삐뚤하고 뭐 그래서 좀 정말 뭐 씻고 이런 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좀 남다른데 보이는 어떤 치과적인 심미. 저는 이빨이 뭐 정말 그렇게 뭐 별로 없는 데다가 또 상태도 안 좋아서 솔직히 남들 앞에서 이렇게 막 말하고 하는 게 되게 어색했어. 그래서 막 이렇게 뭐지 예전에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 마스크 많이 쓰고 다녔잖아. 그때 저도 코로나 시기에 딱 한 1년 반인가 정도 걸렸어요. 제가 이 치료를 다 끝내는데. 그러니까 뭐 어떤 동네 병원에서 뭐 한 두세 달 만에 다 끝낼 수 있다고 하는 거를 시대 가가지고 해서 저는 한 1년 반 그 정도의 기간 만에 다 치아 뭐 임플란트 신고 뭐 하고 하는 거 다 끝내서 그러니까 그 기간이 충분히 있어야지 제대로 이 임플란트가 신겨지고 또 뭐 어떤 그 이후에 후유증도 좋고 한데 동네 치과에서 하니까 왜 이렇게 빨리빨리 해준다고 하는지 저는 그게 더 불안했어. 그래서 이제 그거 하고 나니까 웃는 거, 뭐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 이런데 전혀 뭐 어색함 없이 얘기하죠. 예전에는 진짜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는 게 너무 좀 불끄럽기도 하고 뭐 이빨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당연히 이빨이 다 보일 거 아니냐고. 그래서 입을 제대로 크게 벌리지도 못하고 그랬었는데 그거 하고 나니까 이제 그런 것 쪽으로는 전혀 이상 없이 자신감 있게 사람들을 대할 수 있죠.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임플란트에 좀 더 큰 의미, 뭐 이렇게 잘 씹는다 이런 것도 있지만 남들한테 보이는 그런 이미지도 정말 중요하니까 그것 때문에 임플란트를 해서 깔끔하게 그렇게 치아를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죠. 자, 그래서 임플란트를 식립하기 이전, 즉 임플란트를 심기 이전에는 주로 이제 방사선 검사를 이거 심기 전에 뭐 바로 심는 게 아니라 요즘 저런 검사 되게 많이 받아요. 그래서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하고 뭐 치근단 방사선 사진. 그래서 뭐 보면은 그렇게 치대나 이런 데 가도 뭐 일반적인 동네 병원 가도 조금 그런 거 비슷한 기계는 있던데 이렇게 잡고 있으면 이렇게 기계가 이렇게 막 머리 주변을 돌아가면서 이렇게 파노라마식으로 이렇게 사진도 찍어. 그러니까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 이 전자는 턱뼈랑 그리고 주위 골 해부학의 어떤 이상 소견이 있는지, 뭐 뼈는 얼마나 많이 있니, 뼈가 이렇게 턱뼈나 이런 게 내려앉았거나 사각거나 별로 없으면 그것도 임플란트를 바로 할 수 없어. 뭐 이렇게 보강을 해주거나 뭐 해주거나 아니면 임플란트를 못 할 수도 있어. 아니면 어떤 그 뼈의 턱뼈의 어떤 골질이 어떤지 그런 걸 관찰하기 위해서 이렇게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을 찍고 또 상실 치아 부위, 그러니까 이빨이 없는 그 치아 부위가 어딘지를 또 한눈에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게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이에요. 그 다음에 있던 치근단 방사선 사진. 이 후자는 높은 해상도를 가지고 있어서 치아랑 치아 주위 골 및 치과용 임플란트랑 임플란트 주위 골을 다 관찰하기 위해서 유리하고 특히 발치 여부를 결정할 때 활용도가 높다. 이걸 뺄지 말아야 될지. 뭐 무조건 다 빼려 하지 않죠. 최대한 치과 의사들이 어떻게 보면은 뭐 대부분의 치과 의사들 뭐 돈만 발해가지고 어떻게든지 막 돈만 벌려고 하는 그런 이상한 치과 의사 빼놓고 웬만한 치과 의사들은 다 자기 치아를 최대한 보존을 하려고 해요. 무조건 다 빼고 다 임플란트로 다 심어버려서 그렇게 하지 않고 최대한 보존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이빨 4개라도 제 걸로 보존하고 있었던 거죠. 아니었으면 동네 치과 가서만 다 뽑고 무슨 새로 아래로 다 임플란트만 박자고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발치 여부 결정할 때 뭐 이런 치근단 방사선 사진이 좋다는 거죠. 뭐 우리가 이렇게 뭐 전문가도 아닌데 이런 것까지 자세히 몰라도 제가 이렇게 임플란트를 해본 경험으로 임플란트 하러 갔을 때 정말 사진 많이 찍었거든요. 한두 번 처음에 찍는 게 아니고 계속 임플란트 그렇게 심고 하는 그런 어떤 그 과정 내내 한 1년 반이라는 그 과정 내내 계속 중간중간에 이런 사진들 찍었어요. 이런 방사선 검사에 사진 계속 찍고 뭐 한쪽에 치아 한쪽 왼쪽 편 오른쪽 편 찍고 뭐 또 단체 이렇게 파노라마로 찍고 뭐 정말 많은 사진들을 찍었어요. 심층 진단 치료 계획을 위해서 이런 턱뼈의 단면과 또 어떤 3차원적인 이미지를 제공하는 이런 전단, 화단층, 뭐 촬영술, CT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CT를 사용하게 된다. 뭐 이런 것도 당연히 찍고 이렇게 또 치료받으려고 이렇게 거기 치과 가면 이렇게 환자가 눕는 어떤 의자 자리 있잖아. 거기 턱 누워서 이렇게 있으면 제 바로 앞에 이렇게 제 치과 상태를 보여주는 이런 CT 사진 찍은 거나 이런 것들 화면이 떠 있어. 보면 이제 제 이빨이 지금 어떤 상태고 턱이 이렇게 돼 있어서 그게 뭐 임플란트를 몇 개 해놨고 제 이빨이 몇 개 그런 것들이 다 정말 무슨 해골 사진처럼 그렇게 보이잖아요.
또 최근 주목받는 디지털 가이드 치과용 임플란트 식립수술 준비에는 또 뭐 콤빔 CT가 보편적으로 사용된다. 이건 저는 잘 모르겠고, 최근에 어떻게든지 뭐 통증도 줄이고 조금 더 간편하게 좀 더 빠르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치료 방법들이 나오기는 하겠죠. 자, 여튼 임플란트를 하기 위해서 치료 계획을 할 때는 이 식립 위치, 어디다가 임플란트를 심어야 될지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이런 것 때문에 뭐 아까 보철과 그 교수랑 그리고 어떤 치주과 교수랑 되게 많은 얘기를 해요.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 저렇게 얘기하는 게 좋을까. 저도 그런 얘기하는 거 마치 남 얘기하는 것처럼 제가 주변에 이렇게 많이 거기 저도 있으면서 듣고 했죠. 그래서 뭐 자기들이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저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자, 치과용 임플란트 치료 계획 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치근, 다시 말해 치아의 뿌리, 어떤 치근 역할을 하는 치과용 임플란트를 어디다가 식립하느냐, 어디에다가 심느냐. 그러니까 또 만약에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치아가 4개밖에 없다 해서 그거를 또 어디다가 몇 군데를 이렇게 해놓으면은 있는 치아에다가 덮어서 씌워서 이렇게 쓰고 하고, 최대한 자기들도 임플란트를 막 계속 막 무한정으로 이빨이 20 몇 개가 있으면 20 몇 개를 다 임플란트로 박는 게 아니고 몇 개 하고 중간은 뭐 끼워 넣는 식으로 해서 다 24개가 아니고 최소한 뭐 한 반 아니면 몇 개에서 그 부분은 나머지 부분은 또 다른 어떤 그 2개 어떤 그걸 기둥으로 해서 결국 거기다 덮어 씌우는 식으로 치아를 그렇게 하지, 뭐 임플란트를 이빨이 하나도 없다고 해서 임플란트를 막 20 몇 개 그렇게 심지는 않아요. 그렇게 하면 치아 아마 턱뼈가 견디지를 못할까. 자, 어쨌든 간에 이 치근 역할인 치과용 임플란트의 식립 위치를 제대로 잡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석은 교수, 뭐 보철과 교수라며, 이 이석은 교수는 치아의 좌우, 앞뒤, 또 치아의 높이, 기울기 이런 걸 다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식립 위치가 만약에 잘못되면, 임플란트의 치근을 씹는 식립 위치가 잘못되면 임플란트 보철의 교합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엄청난 저작의 힘이 결국은 치과용 임플란트로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제대로 이렇게 심어놓지 않으면 그렇게 단하게 이렇게 심고, 그리고 또 아까 전에 봤던 그 치관 그런 것까지 해서 이제 위에다가 보철로 이렇게 이빨을 심어 놓으면 이게 이빨이 제대로 물려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물리지가 않아서 결국은 뭐 힘이 골고루 이렇게 전달이 안 되다 보니까 어느 한쪽으로 뭐 어떤 특정한 이빨, 뭐 입에 뭐 왼쪽 이빨들에만, 아니면 저기 오른쪽 끝에 있는 뭐 어떤 제일 끝쪽에 있는 이빨이나 여기만 힘이 막 계속 가중이 되게 되면 결국은 그쪽에 임플란트 해놓은 것도 말썽이 생기겠죠. 아니면 그게 뿌리에, 아니면 이 턱뼈에, 아니면 잇몸에 말썽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 임플란트용 이 치과용 임플란트 그 치근을 심을 때 어느 위치에 심어야 될지, 그리고 진짜 그 높이나 이런 것들, 좌우 앞뒤나 기울기 이런 것들도 다 고려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려고 아까 전에 저는 방사선 사진도 찍고 뭐도 하고 많이 하는데, 그런 그러니까 한두 개 뭐 임플란트하고 이런 건 독립치과에도 괜찮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정말 임플란트를 자기는 좀 한두 개가 아니고 좀 많이 할 것 같다. 그러면 솔직히 이런 뭐 장비도 제대로 갖춰져 있고 또 여러 명의 전문가가 이렇게 합의하고 협의하고 뭐 그렇게 해서 제대로 좀 할 수 있는 좀 큰 치대병원 같은 게 좋겠죠. 그리고 또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가 계속돼야 되니까, 만약에 독립치과에서 했는데 그렇게 뭐 했는데 나중에 독립치과가 보니까 문 닫았어. 독립치과도 문 닫는 경우도 자주 있잖아요. 문 닫았어. 그러면 이제 그걸 어디서 관리를 받느냐는 거지. 완전히 또 새로운 치과 가서 다시 이것저것 다 찍고 뭐 하고 해서 그래도 제대로 안 될 텐데, 그런 거 따지면은 저는 뭐 치대나 이런 게 없어지지는 않을 테니까. 그래서 그런 데 가서 좀 계속 오랫동안 관리받고 하는 게 좋죠. 그러니까 한두 개, 몇 개 안 되는 어떤 임플란트를 뭐 한다. 그런 거는 동네치과 좀 괜찮은 동네치과 가도 상관없어요. 근데 좀 많이 한다. 그러면은 동네치과보다는 저는 뭐 치대병원에 내는 걸 정말 적극 권장해요. 비용은 많이 들어요. 근데 한번 잘못해놓으면은 뭐 3분의 1 가격으로 마치 자기는 그 치대병원에서 하는 비용의 3분의 1 가격으로 동네치과에서 했다. 좋아할 수도 있지만 그게 1년, 2년 지나고 나면 폭삭 내려앉을 수도 있어. 그래가지고 다시 하려고 그러면 아마 비용이 더 몇 배로 들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치대병원 이런 데서 하는 게 좀 많은 임플란트를 하는 경우에는 좋아요. 물론 이게 비용이나 이런 문제로 따지면 참 쉬운 결정은 아니죠. 저도 그래서 오랫동안 고민하고 하려다가 잠깐만요 좀 생각해 볼게 하고 또 안 했다가 또 나중에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뭐 치대병원 가서 한 경우라서 저도 뭐 이런 말을 하는 게 참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아는데 그래도 정말 이제 자기 치아를 오랫동안 좀 사용을 제대로 하고 싶으면 뭐 한두 개가 아니고 여러 개 임플란트 할 것 같으면 치대병원을 가는 게 좋아요. 자, 어쨌든 계속 보면 이런 치료계획 수립 단계부터 시작해서 이런 구강학 안면외과 그리고 어떤 치주과 또는 치과용 임플란트 식립을 담당하는 진료과, 임플란트 보철을 담당하는 치과 보철과 이런 여러 어떤 그 부서가 긴밀한 협력 진료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일반 병원에서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가끔 보면 일반 병원에 보면 왜 치과 전문으로 해서 좀 큰 병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의사도 여러 명 있는 그런 의사, 그 병원이 있어요. 제가 했던 그 경대치대 부철과 의사가 딴 데 나와서 하는 그 병원도 그 의사 혼자만 있지 않아요. 뭐 몇 명이 있더라고. 그래서 뭐 그 경대 뭐 치주과 출신, 뭐 보철과 출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명의 스님들이 거기서 같이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이제 간단한 게 아니지. 그냥 이런 치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수술도 하고, 그래서 임플란트도 하고, 뭐 이런 걸 다 하더라고. 그래서 동네에 한 명 있고 이렇게 하는 조그마한 치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간단한 뭐 어떤 뭐 그런 치과 치료나 아니면은 뭐 한두 개 정도 되는 그런 임플란트 하는 데는 뭐 괜찮을지 몰라도 임플란트를 조금 뭐 많이 한다거나 아니면 자기의 어떤 치아 상태나 아니면 어떤 뭐 턱뼈나 이렇게 잇몸 상태나 이런 게 좀 좋지 않으면 아까 여기서 그 얘기한 것처럼 이 치료계획 수립 단계부터 이렇게 구강학 안면외과 그리고 또 치주과 또 어떤 진료과 또는 임플란트 보철을 담당하는 치과 보철과 뭐 여러 명의 어떤 전문의가 같이 협의하고 합의해서 올바른 치료계획을 세워서 그게 맞춰서 탁탁 해야 되고 또 잘 되는지 안 되는지도 서로서로 협의하고 확인하고 체크하고 그렇게 해야 되니까 동네에 뭐 조그만 병원에서 저렇게 한다는 건 솔직히 좀 무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간단한 치과 치료는 동네 병원. 그래서 조금 더 좀 큰 수술이다. 자기가 생각해서 임플란트도 한두 개 아니고 많이 하고 내 잇몸 상태나 뭐 이런 것들이 썩 좋지 않다. 그러면 좀 큰 데 가는 게 확실히 좋아요. 자, 계속 보면 이 그림을 보면 이 사진을 보면 이게 이제 치근, 픽처, 치근을 일단 잇몸에다 박아놔야 돼요. 근데 이거 치근을 받기 위해서도 기존에 뭐 발치할 거 있고 뭐 할 거 있으면 다 빼고 잇몸 치료나 이런 것도 제가 생각날 때 잇몸 치료도 되게 오래 했어. 잇몸 치료할 때 어떤 때 뭐 마취하고 치료하는데 마취가 잘 안 돼가지고 또 막 되게 아파서 의사한테 제가 짜증내고 막 그랬던 적도 있는 것 같아. 하여튼 잇몸 치료하고 뭐 발치하고 또 그리고 나서 또 잇몸이 또 어느 정도 또 이렇게 진정되고 이렇게 기다리는 기간이 다 필요해요. 뭐 막 그런 거 제대로 잇몸 상태 안 보고 그냥 무조건 이런 인공치근을 박아놓으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거 받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나사 치료주에서 이런 거 아마 여기를 치관 정도로 보겠죠. 그래서 이 느낌이 막 뭐지 제가 무슨 기계가 된 것처럼 막 이렇게 나사 쪼는 느낌 그런 거 막 난 게 아마 이걸 거예요. 이렇게 하고 그 위에다가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이 겉으로 보이는 이 보철, 그죠? 우리가 보이는 뭐 크라운이라고 하는 이런 이빨하고 똑같은 이런 어떤 재료 아니면 색깔 이런 거 할 때도 색깔하고 이런 거 저보고 택하라고 해서 그러면서 뭐 나이도 있고 뭐도 있고 한데 이렇게 막 너무 하얀 거 하면 오히려 보기 싫다고 저는 완전히 하얀 거 하면 안 되었겠다가 혼났어요. 너무 하얀 거 하면 이상하다고. 그래서 진짜 누가 봐도 뭐 깔끔하네 이렇게 보일 정도로 지금도 그래서 아무한테나 잘 웃죠. 옛날에는 잘 못 웃었는데 이빨 보일까봐. 하여튼 이런 식의 어떤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다 처리를 못 한다고. 예전에 무슨 그것이 아니다. 뭐 궁금한 이야기 와인가 그 미친 치과의사 웬 여자 치과의사는 하루 만에 자기가 이런 거 다 해준다고 하면서 자기는 신이라고 막 그런 이상한 똘끼충만한 치과의사들이 나오던데 이런 거 하루 만에 아니면 짧은 시간에 금방 해준다고 하면 의심부터 해봐야 돼요. 이런 게 금방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닐 뿐더러 금방 해서 그냥 된 것처럼 보여도 이게 제대로 어떤 이런 관리나 아니면 이런저런 뭐 상황을 다 고려하지 않고 해놓으면 금방 내려앉거나 정말 뭐 흔히 빠져버리거나 아니면 정말 막 엄청난 통증을 수반할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건 협력 진료가 진짜
필요한가요? 근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뭐, 일주일 만에 해주겠다. 그럼 며칠 만에 해주겠다. 믿음이 안 가. 자, 하여튼,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게 임플란트예요. 자, 계속 보면. 자, 치과형 임플란트 치료의 시술 과정은 크게 식립수술, 다시 말해 아까 봤던 그 치근을 잇몸에 박는 그 식립수술, 그리고 임플란트 보철, 이런 두 가지. 식립하고 거기에다 치관도 심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보철가에 완전히 가서 이제 거기 이제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그런 이빨, 그거를 위에다가 이렇게 끼우고 심는, 그것도 뭐 이렇게 나사처럼 쪼이고 뭐 그런 것도 했는데, 그랬던 이 보철, 그렇게 해서 식립수술하고 보철, 크게 보면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 이 두 가지 단계 사이에 뭔가 일정한 치유기간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런 치유기간 없이 뭐 열 몇 개든 몇 개든 자기들이 한 두세 달 만에 해주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데는 믿으면 안 돼요. 뭐 치유기간이 무조건 필요해요. 이렇게 이 치근을 뭐 잇몸에다가 씹어 놓는다고 그 잇몸이 제대로 그 치근을 꽉 조여서 물리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그 시간이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 치유기간이 필요하고 또 단계별로 최소 4번이나 5번 정도 병원에 가서 그 병원에 들려서 확인해야 돼. 제대로 뭐 이렇게 잇몸이 제대로 이렇게 치근을 해놓은 걸, 이 임플란트 식립해 놓은 걸 제대로 잇몸에 이렇게 꽉 물어주고 있는지, 아니면 주변에 뭐 염증이든지, 아니면 잇몸이 건강한 상태인지, 잇몸 어떤 신경 치료를 하는 게 더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계속 확인하고 체크하고 해줘야 된다고. 또 이런 상실 치아의 어떤 개수랑 범위, 몇 개를 뭐 빼고 또 몇 개를 임플란트 하는지, 또 고리식 여부, 이런 것도 죄송합니다. 저도 잇몸 상태가 안 좋아서 고리식을 해야 된다는 소리도 아까 되게 고민하더라고. 그 치주과 교수랑 뭐 보철과 교수랑 이걸 위쪽에, 특히 아래쪽보다 위쪽을 하려고 그러면 이거 위쪽에는 고리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그런 얘기들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다 따져봐야 돼. 무조건 다 심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 그러면은 그냥 틀니를 해야 될 수도 있어. 무조건 가서 저 임플란트 해주세요 한다고 임플란트를 다 해주지 못한다고. 상태가 안 좋거나 아마 틀니를 할 수밖에 없어요. 요즘 뭐 틀니 좋아서 뭐 옛날처럼 뭐 그렇게 뭐 겉으로 표시가 난다거나 뭐 그렇지 않다 하던데, 그래도 임플란트하고 싶지 틀니하고 싶겠어. 근데 이제 비용 면이든 아니면 저렇게 고리식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잇몸 상태가 좋은지 어떤지, 뭐 턱뼈가 상태가 좋은지 어떤지, 그런 걸 다 확인해 봐야 돼요. 그래서 마음대로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어. 이런 것처럼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이렇게 병원을 내원하는 횟수가 늘어날 수도 있다고. 저도 그 1년 반 치료하는 동안 치대병원을 얼마나 자주 갔는지 뭐 당연히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갔어. 이런 식립수술 이전에 발치가 선행된 경우, 보통 식립수술, 뭐, 치근 씻기 전에 발치를 하죠. 그럴 경우에는 발치랑, 그리고 식립수술 사이에도 또 일정한 치유기간이 필요하다. 발치하고 바로 씻는 게 아니고, 발치하고 또 잇몸 상태가 좋아지게 또 기다리고 하는 당연히 치유기간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런 거 저런 거 기간이 다 있으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년 반 정도 걸렸다고. 물론 뭐 치대 사람들이 원체 많으니까 스케줄 잡는 것도 뭐 그 사람들 많은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여하튼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빨리 치료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근데 막 빨리 치료해주겠다, 얼마 안 걸려가지고 다 해준다, 그런 병원들을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치료병원 가기 전에 다른 병원들 많이 둘러봤는데 다른 데는 이상하게 빨리 된다고. 제일 뭐 오래 반 게 한 6개월 그 정도 보고 나머지는 다 보통 1개월 또는 2개월 그 사이에 다 해준다. 6개월은 뭐 어느 정도 좀 이해할 수 있는데 1, 2개월 안에 그 한두 개가 아닌 임플란트를 다 해준다? 그런 건 솔직히 믿음이 안 갔어요. 자, 그래서 빨리 치료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 적절한 치료 기간을 가지면서 차근차근 치료를 시행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이거 진짜 중요해요. 이거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뭐 임플란트 몇 개 안 하면 한두 개 하면 시간이 얼마 안 걸려요. 그렇지만 그 한두 개 하는 것도 아까처럼 뭐 발치를 한다거나 하면 발치하고 또 그렇게 심기 전에 어떤 치유 기간이 당연히 필요한데, 그거 없이 뭐 발치하고 오늘 발치하고 내일 심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데는 솔직히 제대로 된 치과라고 볼 수 없죠. 그렇게 얘기하는 건 솔직히 나중에 후유증을 어떻게 처리할지 그것도 다 환자 몫이라고 보면 돼요. 그 의사들이 그래놓고 나중에 뭐 잘못돼가지고 이상 생기면 자기를 책임지겠어요? 안 지지. 대신에 이런 시대병원에 이런 데 가면 그런 거에 대한 이상이든 그 한두 푼 들어서 하는 것도 아닌데, 또 이렇게 길게 그런 것들 나중에 후유증 같은 게 안 생기려고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환자들이랑 하고, 또 기간도 조금 넉넉하게 잡아가면서 차근차근
그렇게 치료하고 임플란트 심고 그리고 추후 관리도 계속하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도 저는 계속 가서 보면서 뭐 오른쪽 쪽에 이렇게 어금니 있는 오른쪽 쪽이 약간 조금 내려앉았는데 이걸 뭐 아프지 않으면 계속 그냥 써도 되고 지금도 전 아픈 게 거의 없거든요. 근데 나중에 혹시나 아파지게 되면 이쪽에 임플란트는 뭐 다시 심던가 아니면은 이걸 빼고 이제 저 안쪽에 임플란트는 이빨은 굳이 없어도 되니까 이걸 빼버리는 게 낫겠다고 뭐 그런 식으로 계속 상태를 지켜보자고 하면서 계속 뭐 주기별로 가서 확인하고 체크하죠. 그런 것들이 진짜 필요하다고. 이건 또한 이 시술 과정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임플란트 보철 다 끝낸 후에 정기검진, 아까 제가 지금 제 상태가 그런 거 다 끝낸 후에 보철까지 다 끝낸 후에 계속 주기적으로 가서 정기검진 또한 치과용 임플란트 치료의 어떤 이 정기검진 하는 것도 또한 치과용 임플란트 치료의 중요한 단계다 해서 계속 정기검진 해야 돼요. 다 심고 나서 임플란트 치료 다 끝났다고 해서 이제 나는 이제 뭐 치과 안 가도 되겠다. 저도 한때는 이제 임플란트 다 하면 나 치과 이제 안 댕겨도 되겠지 하고 생각을 한 적도 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임플란트 끝내고 나서 더 어떻게 보면 더 주기적으로 더 많이 간 것 같아. 그래서 가서 정말 이제 뭐 이런저런 뭐 상태는 괜찮은지 확인도 하고 조금 상태 안 좋으면은 거기에 대한 치료도 그때 받아요. 받아서 또 뭐 이렇게 이 치석 제거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것들 스케일링 하는 것도 당연히 일반 치아하고 다르니까 스케일링하고 이런 것도 거기 가서 전문적으로 또 관리받고 계속 뭔가 이렇게 이 추후 정기검진이 진짜 필요해요. 이런 정기검진을 안 하면 아무리 뭐 튼튼하게 아무리 잘 해놔도 정기검진을 뭐 1년, 2년 동안 한 번도 안 받았다. 그러면 진짜 그 임플란트가 곧 내려앉을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정말이지 맨날 치과 가면 얘기 듣는 것처럼 양치질 잘 하라고. 양치질 잘해서 그냥 일반적인 양치질도 그렇지만 뭐 치실을 쓰든지 뭐 아니면 조그맣게 찍고 얇은 가느다란 어떤 그 시술이 있어. 그걸로 이렇게 틈틈이 있는 그런 것들도 다 끌어내서 제거하라고. 피가 날 정도로 해도 그런 거 다 해야 된다고. 양치질 꼼꼼하게. 그러니까 그런 말들을 듣고 또 거기에 최대한 맞춰서 노력해야 되고. 저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열심히 나름대로 하는데 뭐 가면은 맨날 뭐 의사든 간호사든 맨날 그런 소리 하니까 한때는 짱나서 나 열심히 한다고 당신 같으면 나처럼 열심히 하겠냐고 맨날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양치질 어쩌고 하니까 내가 애가 된 기분이라서 좀 기분이 안 좋다고 그러면서 한번 투덜거리면서 아마 좀 젊은 치과에서 같은데 제가 뭐라고 좀 짜증낸 적도 있어.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서로 조심하게 되는 것 같은데 말하는 거. 여하튼 이렇게 임플란트 보철을 다 끝나고 나서 정기검진이 정말 중요해요. 자, 그래서 치과용 임플란트 치료를 해도 평생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는 이게 또 핵심이죠. 이소은 교수가 하는 말도 치과용 임플란트가 어떤 자연 치아를 이용한 어떤 치과 보철 치료에 비해서 뭔가 우월한 점은 아무래도 뭐 이런 임플란트로 하는 거니까 자연 치아가 아니라서 뭐 충치가 생기지 않는 점 정도. 충치는 당연히 임플란트 치과에 이빨에 충치 같은 건 안 생겨요. 그렇지만 어떤 이런 자연 치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이런 염증 또는 뭐 부서지는 거 또는 뭐 어떤 치골이 손실되는 거 이런 대부분의 문제가 이런 치과용 임플란트와 임플란트 보철에서 똑같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염증이나 이런 것들 당연히 이런 것도 치아도 임플란트 치아가 부서지죠. 저 같아도 아직 부서지고 이런 건 없는데 조심해서. 그래도 막 너무 딱딱한 거 아니면 너무 막 여치 내는 것처럼 너무 막 이상한 거 그런 것들은 심지 말라 그래요. 자연 치아도 그런 거 심었다가 깨지거나 빠질 수 있는데 임플란트는 그런 거 조심해야죠. 그리고 염증 같은 것도 신경을 계속 써야 돼요. 그래서 병원 가면 전 늘 이쪽 딴 데보다 저 오른쪽 밑에 이쪽 뭐 염증이 좀 생긴다고. 그럼 여기에 대한 염증 치료를 뭐 주기적으로 받고 있어. 조금 심하면 주사 하나 고 마취해서 다시 이렇게 막 끌어내듯이 이렇게 염증 치료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염증이나 부서지는 거나 이런 것들은 일반 치아처럼 임플란트도 다 생길 수 있어. 그러니까 그런 관리를 계속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치료 후에도 어떤 정확한 치술제, 이런 거 치술제 아까 얘기했죠. 맨날 얘기하는 거, 아무리 열심히 해도 뭐 병원 가면 맨날 더 열심히 하라 그러더만요. 정확한 치술제를 배우고 또 너무 질기고 딱딱한 음식을 피하고, 뭐 임플란트 했다고 이제는 뭐 무슨 아무거나 다 씹어 먹을 수 있고 한다고 정말 이제 무식하게 씹어대면 안 돼요. 처음에 조심해서 그게 조금씩 적응이 돼도 지금 저같이 몇 년이 지나서 이제 적응이 돼도 정말 딱딱하다. 아니면 뭐 아까처럼 여시나 이런 것처럼 너무 막 끈적끈적하다. 이런 것들은 잘 안 먹어요.
너무 질기고 딱딱하고 이런 음식들은 조심해야 돼. 그런 거 먹다가 진짜 임플란트 빠지거나 이상이 생기면 그게 더 속상하고 그게 더 비용도 많이 들고 그게 더 아플 텐데 좀 참지. 너무 딱딱하고 너무 질긴 거 안 먹으면 되죠. 뭐 세상에 먹을 거 얼마나 많은데. 그러면서 이제 이 교수는 특히 임플란트 보철 완료 직후 첫 3개월 동안은 질긴 음식들을 섭취하는 건 자제하는 게 바람직하다. 왜 제가 임플란트 다 하고 나서 제일 첫 번째 먹은 음식 그 국수 기억난다 그랬죠. 국수 하나 먹는데도 너무 어색하고 그 국수 가닥을 이빨로 물어서 끊는 것도 잘 안 됐어. 뭐 치료가 잘못된 게 아니고 이게 아직까지 이렇게 아래 이빨, 윗이빨 이렇게 씹어서 하는 게 훈련이 안 된 거죠. 이빨 없는 상태에서 막 그렇게 한쪽으로만 막 저기 왼쪽이나 오른쪽 한쪽으로만 꾸역꾸역 겨우겨우 씹고 있다가 씹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는 이빨이 아래로 다 이렇게 제대로 앞니 뭐 옆에 다 골고루 이렇게 물려서 씹는 게 너무 어색해서 그 국수 가닥조차도 제대로 못 먹었죠. 뭐 고기 이런 거는 당연히 그때는 못 먹었어. 뭐 김치 이런 거 조금 씹는 게 그게 정말 행복할 정도로 처음에는 조금씩 조심해야 돼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되면은 뭐 웬만큼 적응 빨리 해요. 뭐 3개월 동안 그렇다고 질긴 음식 하나도 못 먹는다 그런 건 아닌데 하여튼 조심을 하면서 뭐 딱딱하고 너무 질긴 음식은 처음에 하고 나서는 당연히 자제하고 조심해야죠. 제대로 보철 임플란트 치료가 다 끝났다 해도 그게 제대로 내 이빨처럼 그렇게 자리를 잡으려고 그러면 당연히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첫 1년 동안은 3개월, 그 이후에는 6개월에서 1년 간격으로 정기검진을 권한다. 전 되게 자주 가요. 지금도 제 생각에 한 3개월에 한 번 정도는 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뭐 경대 치대만 계속 간다 그러면 아마 한 5개월이나 6개월? 물론 처음에 치료 다 끝나고 나서는 자주 갔어요, 진짜. 첫 1년 동안은 뭐 3개월에서 첫 1년 동안은 되게 자주 갔어. 근데 그 이후에는 한 6개월? 뭐 5, 6개월에 한 번씩 부르는 것 같던데. 근데 저는 거기 말고 또 다른 어떤 거 치과도 같이 병행해서 제 보철 담당한 거 뭐 치대 쌤이 따로 나와가지고 차린 그 병원에도, 그 병원도 작은 병원이 아니거든요. 그 병원도 건물 한 채를 다 쓰면서 뭐 거기서 진짜 임플란트 수술도 하고 뭐 치료도 하고 다 하는 것 같더라고. 4층인가 5층인가 건물인 것 같은데. 여하튼 그 병원하고 두 군데를 가니까 지금도 저는 한 3, 4개월마다 한 번씩은 가서 관리해요. 좀 가서 조금 염증이 좀 많이 생겼다 하면 뭐 갔다가 뭐 그 다음날 또는 한 며칠 뒤에 시간 잡아가지고 와서 또 치료하자고 해서 가고 해서 계속 1년에 따지고 보면 치과를 지금 해도 한 10번 정도는 1년에 간다고 봐야 돼요. 가서 계속 뭔가 이렇게 상태가 어떤지를 검사하고 체크하고 확인해요. 그래서 뭐 임플란트를 처음에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임플란트를 제대로 천천히 시간을 가지면서 이렇게 좀 제대로 임플란트를 다 치료하는 것도 임플란트 심고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제대로 그렇게 조금 오랜 시간을 들여서 꼼꼼하게 다 이렇게 뭐 지금부터 심는 것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보철 작업까지 다 끝내고 나면 그 이후에도 관리를 잘 하셔야. 관리가 안 되면 결국 그렇게 많은 시간과 많은 돈을 들여서 했던 임플란트가 하루아침에 폭삭 내려앉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관리. 처음에 치과를 갈 때 제 경험으로 보면 임플란트 정할 때 임플란트 개수가 별로 안 되면 뭐 동네 이런 데 가도 되지만 조금 임플란트 개수가 몇 개 된다 하면 동네를 가더라도 조금 더 큰 어떤 거 보면 이렇게 건물을 통째로 쓰면서 뭐 치주과 의사, 뭐 보철과 의사 뭐 이렇게 몇 군데 이렇게 여러 명의 의사가 같이 협업해서 할 수 있는 거 그런 병원을 택하든가 아니면은 진짜 제가 한 것처럼 저는 치대병원을 가는 것도 권장을 드려요. 저는 치대병원 가서 하고 나서 지금 이렇게 그래도 건강하게 잘 사용하고 또 계속 관리도 잘 받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뭐 처음에 걱정하고 뭐 아픈 거, 시간 많이 걸리는 거, 돈도 뭐 누가 그러더만요. 제 입에 뭐 중형차 값 한 대가 들어갔다고. 뭐 그렇게 돈도 많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평생 쓸 이 치아인데 조금 제대로 많은 생각하고 여러 군데서 다 견적 받아보고 고민해 보시고 해서 너무 빨리 뭐 해준다 하는데 그런데 믿으면 안 돼요. 진짜 중간중간에 계속 어떤 이빨 뽑고 나서도 뭐 임플란트 치근을 씻는데 당연히 그 이빨 잇몸이 이렇게 치유하는 그 과정이나 낫는 과정들 다 필요한데 중간중간에 그 치료 과정들이 다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막 빨리빨리 막 1개월, 2개월 안에 다 해주겠다 그런 말 하는 데는 가시면 안 되고 조금 넉넉하게 보면서
정말 꼼꼼하게 치료를 하시고, 그리고 치료하고 나서도 이렇게 계속 정기점검을 가서 이 정기검진을 통해가지고 마치 뭐 자동차 비교하면 좀 그렇지만 여하튼 계속 정기검진을 가서 치아 상태, 그리고 또 뭐 또 염증 이런 것들 생기지 않았는지 그런 거 계속 확인해서 뭔가 있으면 또 치료하고 해야 돼요. 뭐 아까 보셨잖아. 임플란트 치아가 자연 치아랑 다른 거는 충치가 안 생긴다는 거. 그거 외에 나머지 뭐 어떤 염증이 생기거나 잇몸에 아니면 부서지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이렇게 턱뼈 이런 골 이쪽 부분에 손실이 생긴다 이런 것들은 다른 어떤 일반적인 자연 치아랑 똑같이 생길 수 있어. 특히 염증 이런 거 생기는 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임플란트 하고 나서 염증 관리를 잘못하면 진짜 임플란트 다 드러내야 되고, 그리고 엄청난 통증을 수반할 수 있다 그랬어. 그러니까 치료하고 나서 그 이후에도 계속 병원에 가서 정기검진을 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건 뭐 제가 임플란트를 그렇게 대공사를 하고 나니까 왠지 제가 전문가가 아닌데 이런 기사 보니까 어느 정도 아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 그리고 또 막 치과 이렇게 임플란트 치료받았던 그 시간들이 계속 머리에 떠오르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정말 제 인생에서 크고 제일 중요한 수술 중에 하나. 저는 이렇게 오랫동안 치료받고 또 이렇게 이빨 상태를 지금처럼 이렇게 남들 앞에서 환하게 웃으면서 먹고 싶은 거 아무거나 다 씹고 뜯고 할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 너무 치과 가는 게 무서워서. 치과 가는 게 무섭잖아요. 치과 가는 거 애들은 할 거 없이 다 싫어하잖아. 그래서 옛날에 그냥 조금씩 그냥 치료하고 한 적은 있지만 이렇게 대대적으로 한 적이 없어서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뭐 하다 보니까 다 끝났고 지금도 계속 관리받고 있긴 하지만 좋아요. 어쨌든 임플란트가 필요하신 분들은 꼭 이런저런 사항들 잘 고려해서 병원 선택하고 치료도 넉넉한 기간을 두면서 치료 제대로 받아서 임플란트 이쁘게 신겨서 튼튼하게 오래오래 사용할 수 있으면 딱 좋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BT였습니다.